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한 해의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분노미끼를 선정했습니다. 이 분노미끼는 이용자들의 분노와 불쾌감을 이용해서 콘텐츠에 접속하게 만들고 클릭, 공유, 댓글 등 참여를 끌어내는 현상인데요. 단순 호기심을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미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켜고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기물 파손했던 그 사건들, 바로 분노미끼의 단적인 예인데요. 충격, 최악, 박살 이런 제목으로 관심을 끌어서 내용을 접하는 순간에도 분노를 유발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이 일반적이고요. 여기에 분노한 이용자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과거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이제는 분노를 자극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진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노미끼 콘텐츠가 정치와 결합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표를 가진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화를 돋우는 정제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진실로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콘텐츠에 혹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은 내가 뭘 검색했는지 뭘 클릭했는지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4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과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또 전문 인력 양성이나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예. 다만 특별법에는 세제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범위는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관건인데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 혹 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통과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석유화학 기업들의 시설 통폐합 논의에 좀 아무래도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 기업들의 연말까지 나프타, 즉 NCC 최대 370만 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사업 재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기업들은 NCC 감축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의 부담을 느껴서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세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석화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참고로 업계에서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등 고정비 감면 등과 같은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당초 석화특별법에 전기료 감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특별법 관련된 내용 좀 먼저 다뤄봤고요. 다음 소식 바로 듣겠습니다. 광양의 출생아 수가 5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11월 말 기준 올해 광양 출생아는 1,038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지난해가 846명이었는데 이보다도 192명, 22.7% 증가하면서 2020년이 1024명이었는데 2020년 이후 다시 1000명대를 회복을 한 겁니다. 예. 지난해부터 신설 확대된 임신 출산 지원 정책과 맞물린 결과로 광양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음. 광양시는 2년 동안 임신 축하금 지원 100만 원, 또 고령 인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 또 출생 축하금 지급 조건 완화 등 그런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광양은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해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광양제철소와 연관 산업체를 중심으로 젊은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역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에도 처음으로 포함돼서 이 생태 거점으로의 위상을 굳혔다고요? 네, 해양수산부는 최근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 무안 갯벌, 또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여자만의 순천 보성은 지정구역, 여수 고흥지역은 예정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여자만 해양생태공원은 국내 유일의 흙두루미 서식지입니다.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예.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가 이번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순천만은 전 세계 흙두루미의 절반가량이 날아드는 월동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역대 가장 많은 8,000마리 이상이 찾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국가해양생태공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모호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은 또 공원을 만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해양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예.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국가해양생태공원 보존 활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예.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핵심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보호 방안도 마련을 합니다. 이 밖에도 목재, 야자매트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탐방시설을 조성하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생태 관광 환경도 만듭니다. 예. 생태 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 워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체류형 관광 기반도 추진하고요. 이번 지정으로 순천시는 치유도시로 도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 개만 더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대 이에 따른 정원도 좀 확보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렇지만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순천대와 목포대회 통합대학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국립의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공의대, 국립의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2027학년도 일반 의대 정원을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완료 전에 정원 산출을 위한 모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정원 산출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 공급과 수요, 지역별 환자 입원 일수, 1인당 의사 수 등 각종 지표가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추계위가 그 정원을 추계해서 보건복지부에 넘기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서 2월쯤에 정원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와 동시에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하는 이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 2027년 개교 목표로 하겠다라고 안 했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될까요? 예비 인증은 의대 개교 시점으로 1년 3개월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예. 현행 법대로라면 2027년 의대 개교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비공식적으로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 전남도는 예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 법안이 국회에서 만약 통과가 되면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제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취재기 풀기 전에 먼저 좀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최황지 기자 또 배준식 기자가 여수 MBC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방송 취재부문 우수상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 네. 덕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게 수상하신 겁니까? 네, 지난 10월쯤 방송이 돼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추석 연휴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광양의 한 농가에서 미얀마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이탈을 했다라는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처음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 무단 이탈 사건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변 농가에서도 유독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등 비슷한 사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순 발생이라기보다 뭔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취재를 확대했는데 예. 취재 결과 그 이탈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이제 예. 기존 체류 자격이었던 고용 허가제 E9 비자라고 통상 말하는데요. E9 비자를 그 인도적 체류 거주 비자, 난민 비자로 변경하고 나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비자를 받아서 예.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네. 그 사업장을 이탈하기 위해 또 다른 비자를 악용한 거죠. 그러면은 원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E9 비자로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이 안 법적으로 되는데. 불가능했던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 E9 비자가 이 농가의 어떤 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 뭐 농가에서 그 뭐 농촌에서 일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동하는 범위가 조금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미얀마 노동자들은 그 사업장을 애초에 좀 벗어나고 싶어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수소문한 결과 그 미얀마 노동자분 한 분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노동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친구분들이 다 이렇게 도망을 갔느냐. 네. 그것도 E9 비자면은 꽤나 좋은 비자거든요. 음. E9 비자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최대 4년 10개월을 머무를 수가 있어요. 노동 비자니까 이 노동자로서의 네, 일도 할 수 예.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 난민 비자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6개월 단기 체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가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시적 체류 허용 비자거든요. 예. 근데 굳이 E9에서 이 단기 비자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사업장을 이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던가요? 그 미얀마 노동자도 사실 말하기는 좀 어려워했지만 보통 그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예.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월급 차이가 뭐 200만 원, 200에서 250만 원에서 350에서 4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일하는 게 그렇죠. 훨씬 너무 적게 받는다. 네, 그분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농가는 예. 또 다른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그 농어촌에서 사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사는 게 아무래도 정주 여건상 좋으니까 농어촌에서 도심으로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비자를 악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분들이 사업장을 갑자기 이탈을 하면서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다 농가가 저희 또 이제 지게 되는 거 농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추석에 이제 이분들이 집단으로 이탈했는데 추석이면은 그 농촌은 이제 수확철로 굉장히 바쁠 바빠요. 텐데. 네, 농민들 말로는 이제 이 시기에는 결혼식도 못 가고 결혼식도 애초에 안 안 잡는다. 10월은 우리에게 그런 달이다. 달이다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다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뭐 수확하지도 못하고 막 그 뭐 양상추들이 다 썩어 있고 그 허허벌판에서 결국은 인터뷰도 좀 우시기도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 번에 떠난 거는 단순한 발생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취재를 통해서 이게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밝혀내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제일 문제 삼았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이 E9 비자로 받은 이 E9 비자를 발급해주는 노동부가 예. 난민 비자로 변경한 사례를 몰랐나? 그러니까 이게 라는 이상하다고 거죠. 느껴야 됐었을 법한데. 네, 그러면 만약에 노동부가 알았다고 하면 어떤 사태를 막을 수 있냐면은 이 농가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탈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비자 변경 사실을 일단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난민 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있는데 예. 이 법무부도 이 비자를 변경한 사례를 노동부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가 뻔히 E9 비자인데 E9 비자에서 난민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하네?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좀 의심 있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그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이게 근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만 양산하게 된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집단 이탈 문제로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어낸 그때 그 리포트가 이번에 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비상계엄 1주년이었는데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여순 사건 유족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이 바로 1948년 여순 사건이잖아요. 10월 21일에 발효되어서 그 다음 해인 1949년 2월 5일에 해제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최초 시작 비상계엄부터 반헌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지난해 계엄 이후에 군경을 막 시민들이 저지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뭐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순 사건도 역사적으로 다시 재조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유족들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 아픔 때문에 1년 전 12월 3일 누구보다도 좀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이 유족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1년을 보낸 소회 또 어떻다고 말씀을 주시던가요? 네, 일단 그 윤석열 정부에서 여순 사건이 반란으로 왜곡되거나 뭐 뉴라이트 인사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작년에 이제 12.3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 네, 맞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빨갱이를 색출해서 척결하겠단 말인가? 라고 들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 빨갱이로 몰려서 가족들을 잃어버린 유족들은 나도 잡아가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로 유족분들이 두려웠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진다. 네. 48년생으로 갓난아기였을 시절 한 유족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그리고 삼촌 두 분,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대낮에 벌판에서 군인들에게 총살을 당한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주변인들 모두 고인이 됐고 지금 본인마저도 77살입니다. 정부가 사죄하는 의미 특별법 통과는 무려 70년이 걸렸어요. 여순 사건은.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그토록 원하는 뭐 책임자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누가 죽게 한 거냐라는 그 물음에는 아직도 지금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진상조사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유족들은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진상조사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렇게 5.18 그리고 12.3처럼 군경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계속될 거고 그래서 책임자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좀 희미해진다는 것은 기억도 그렇고 살아서 증언을 해주실 분들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유족들이 국가에 바라는 점, 앞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이 되길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유족과 더불어서 여순 사건 전문가분들도 함께 만나는데요. 예. 두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신속 철저, 그러니까 신속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입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처벌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진실을 자꾸 가리는 모습에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꼭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만약에 비상계엄마저도 이게 계속 이렇게 처벌이 되지 않고 진상규명이 지체가 된다면은 유족들은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또 여순 사건 유족들의 또 목소리까지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 철저 정말로 중요하고 앞으로 또 우리 정부가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취재기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천시에서 함께합니다.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 두 분의 성함은 몰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좀 방금 부담감을 살짝 느꼈어요. 이번에 뭐 인사부터. 자, 벌써 저희가 함께한 지도 한 9개월째 접어들고 있고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 대박. 어떻게 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좀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두 분은 어때요? 저는 다니는 헬스장에서 체중 감량 미션을 주셨는데 네. 아직 성공을 못해가지고 그 본인이 세우는 거죠. 뭐 헬스장에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반 강제로 하면 더 잘 되잖아요. 근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또 재미를 붙여서 같이 하는 팀원들이 너무 다 좋아가지고 좀 네.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헬스 이런 거. 네, PT 받아서 근육이 이렇게 울끈불끈 해서 여리여리한 게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무관님 원래 여리여리. 아니에요. 이게 그 지방이 걷어내지면 숨겨진 라인이 또 새로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지 주무관님께서는 올 한해 좀 이룬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결혼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예. 자꾸 까먹어서 큰일이에요. 뭘 까먹어요. 너무 올해 초에 올해 세운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잘 좀 계획. 지켜나가고 계세요? 어때요? 올 한 해도 잘 보내는 게 목표였긴 했는데 네. 저도 승민 주무관이랑 같이 조금 남은 한 달이라도 열심히 체중 감량을 좀 해보고자. 방송 직전에 나는 운동은 안 해 막 이러셨는데 할 거다. 할 거다. 그리고 또 뭐 혹시 앞으로의 계획도 세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예, 혹시나 하고 또 신혼이시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니 해도 건강 가장 중요하고 요즘 좀 독감이나 감기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한 번 걸리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게. 자, 그래서 순천에서는 이제 그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합니다. 물론 이게 건강을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네. 이걸로 좀 운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순천이라서 가능한 2025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드디어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네. 두둥. 두둥. 다들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순천 시민 모두에게 20만 원씩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도 순천 시민이니까 받아서 한번 야무지게 써볼 예정입니다. 네, 1인당 20만 원씩 이거 모두에게 다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순천시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다 일단 방문해서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순천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는 있는데 네. 이게 2025년 11월 7일이 기준일이거든요. 예. 그 기준일부터 신청하시는 날짜까지 네. 이 순천시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순천 시민분들이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등록자라든지 뭐 결혼 이민자, 영주 체류자 가능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순천 시민 전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미성년자 분들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원칙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네. 네. 근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예. 아니면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거인이라고 단독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일단 주민등록 세대주가 네. 대신 신청을 해서 네네. 받아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20만 원 이게 뭐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오, 그럼요. 20만 원 커요. 어디서 나옵니까? 네. 자, 사용처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은 순천 사랑 상품권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운동 이슈 국내 헬스장 같은 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순천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당연히 어디든 가능합니다. 네. 내가 쓰려는 곳이 이 순천사랑 상품권 가맹처인지 궁금하시다면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순천사랑 상품권 검색하시면 네. 가맹점 현황을 쭉 확인하실 수 오. 있고요. 또 모바일 지역 상품권 착 어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홈 화면에서 가맹점 찾기 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그 지역 상품권을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할인 네. 이벤트 받으시면서 써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미 가맹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네네. 추가적으로 뭐 추가되거나 혹은 변동 사항들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이 12월 8일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신청이 되는 거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신청 방법 좀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신청 기간은 저희 12월 8일 월요일부터 12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신청 첫 주인 12월 8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근데 그 직장인 같은 분들은 그 행정복지센터 저만 해도 갈 시간이 없습니다. 9 to 6 이상으로 근무하는데 어떻게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 하덜덜 마세요. 저희 인류순천 아닙니까? 저희 13일, 20일 토요일 이틀 주말 연장 운영도 저희 진행하니까 평일에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연장 운영할 때는 오부제랑 상관없이 주 네. 평일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이 가서 네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12일 금요일까지만 오부제가 운영되고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유롭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음 주 월화수목금 5일 동안만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전 시민에게 나오는 그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580억 원 규모로 부채 없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쇼미더머니? 아니 이른바 가든머니. 국가정화 운영하면서 관광 수입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 저희가 야무지게 효율적으로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예. 이 58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뭐 같은 비율일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약간 그 해 이렇게
잘 돼서 뭔가 그 성과금 같은 개념이 시민들로서는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시에서 이렇게 잘된 사업들로 벌어들인 수익을 좀 나눠주는 네. 그런 느낌. 시민으로서는 어떠세요? 그 주무관 말고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죠. 너무. 네, 좀 순천 사는 게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진짜 왜냐면 시민으로서는 국가정원이 얼만큼 잘 됐는지 사실 체감이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거를 봐야만 체감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확 성과금처럼 이렇게 나눠준다 하니까 네. 굉장히 좀 확 체감이 되지 않나. 그렇군요. 네. 아니 민지 주무관님은 이거 받으시면 어디 쓰실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연말이고 예. 여기 분위기 되게 크리스마스 하니까 저희 네. 이제 신랑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데 오. 조금 보태지 않을까. 근데 형부도 받잖아요. 그 주면 받고 나는 안 주면 주고받기. 그분이 뭐 이따 쓰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아마 방송을 들으시고 아차차 원래 쓰려고 했던 그 남편분의 계획을 아마 지금 급히 수정하지 않으실까. 형부 잘 들으셨죠? 제가 그걸 노린 겁니다. 우리 승민 주무관님은요. 아무래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계획 네. 실천을 위해서 운동? 헬스장에 또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또 헬스장이 그 다이어트 미션 성공하면 할인을 해줘요. 저는 할인에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다 합쳐갖고 조금 더 저렴하게. 벌어가는 거네. 그럼요. 돈 거의 벌어가는 거네. 살까지 빼고. 그럼요. 벌어버렸어요. 아유,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되는 순천의 민생회복 지원금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다들 보셨습니까?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상공으로 누리호가 쭉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만든 온도 제어 시스템이 누리호에 탑재가 되는 성과도 있었는데 이 순천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누리호 성공에 맞춰서 좀 들어볼까요? 우주로 가는 순천, 야무지게 착차 우주항공 분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네. 우주항공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크게 3가지 틀이 있는데요.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누리호처럼 이 발사체 산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위성산업, 방산산업 등등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순천 율촌산단에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조립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27년부터 누리호 6호기와 차세대 발사체들이 조립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 맞춰서 지역의 소재 부품 기업들에게도 이쪽 우주항공 산업 분야로 조금씩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남 고흥군과 협력해서 지역의 강점인 우주항공과 소재 부품을 특화한 이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까지 아주 야무지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산업 5개년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또 관련 사항들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성공한 게 4차 발사고 네. 5차, 6차까지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차도 지금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차 발사 때는 순천시의 인공위성도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인공위성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순천 정말 우주로 갑니다. 가자! 직접 가는 거예요, 순천이? 가는 거죠. 뭐가 실리는 겁니까? 순천시가 누리호에 탑재할 순천시 인공위성 순천 SA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예. 순천 SAT 프로젝트는 저희 순천시 고유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오. 순천시가 예산과 협력 기관들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청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 기업 간 기술 협력을 통해 제작되는 형태입니다. 예. 여기에 또 저희 순천시 관내 학생들을 직접 개발의 과정에 참여시켜서 또 순천시 우주 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호. 또 예? 발사 이후에는 우리 위성으로 영상 자료 같은 거를 받아서 순천시 생태 환경 관측이나 분석 등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오.
엄청나죠. 약간 좀 마음이 좀 웅장해지는 웅장. 그런 느낌이 들고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큐브 위성들에 각 대학들이 좀 개발한 위성들이 담겼더라고요. 네. 그게 좀 잘 돼서 우리 학생들이 좀 성과도 얻고 또 미래 이제 인재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순천의 학생들도 이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나 일단 이 지역의 민간 기술에만 이걸 의존해서는 또 어려울 것 같고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네. 순천시 자체에서도 이 정부와 긴밀히 이 부분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럼요. 이 우주산업 요 분야가 네. 전문 기술하고 경영이 결합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산업이라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부와도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순천시가 국가 우주항공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또한 이제 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이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순천의 이 항공산업 관련된 우주항공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도 뭔가 이 로켓만큼이나 속도감과 박력, 열정 관련된 소식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속도, 박력, 열정 느끼고 싶으시죠? 네. 네, 그렇다면 저희 12월 6일, 7일 이번 주 주말 풍덕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순천시장배 팔마 유소년 승마 대회하고 힐링 승마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승마 대회와 힐링 승마 체험. 네. 일단 올해 처음으로 유소년들이 승마를 겨룰 수 있는 대회장이 마련됐다. 이렇게 저도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대회에 참여하려면은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승마를 좀 잘 접하고 또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식품부랑 마사회 주관으로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순천은 이 매년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000명이 넘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승마에 좀 이렇게 접하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었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이라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승마를 조금씩 알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유소년 승마 대회. 근데 이 승마 대회가 사실 우리가 아는 말 빨리 달리기 대회랑은 같나요? 다른가? 왜냐면 이게 약간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을 타고 이 경주를 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약간 언뜻 들어요. 어떻게 경기 진행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경주보다는 예. 이렇게 장애물 경기를 포함해서 장애물을 넘고 빨리 돌아오는 권승 경기 그리고 정해진 구간 내 빨리 돌아오는 거북이 달리기, 팀 대결인 릴레이 경기까지 총 5개의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미 좀 참가 선수는 사전 신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이 완료가 이게 전국에서 모이는 네, 거예요? 네네. 전국에 있는 유소년들이 참여를 예. 하는데 특히 이제 좀 지역의 학생들이 되도록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이 경기 난이도를 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승마 체험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승마로 힐링할 수 있는 체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승마를 접해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승마 체험을 준비했는데요. 예. 말을 타고 동천을 달리고 산책하는 체험 어디서도 못합니다. 잠시만요. 이 동천 그냥 걷기만 해도 굉장히 진짜 그 자체로 힐링인데 거기 말은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깜짝 힐링 놀랐어? 승마 체험에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와, 동천 말 타고 이거 갑자기 확 당기는데요. 예. 이곳 순천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심지어 겨울 간식인 따끈한 어묵이랑 달콤한 붕어빵까지 드리는 이 힐링 단돈 5,000원, 5,000원에 드립니다. 갑자기 홈쇼핑? 예. 아니, 어쨌든 그 행사장 내에 이렇게 좀, 간식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하실 것 같은데 이 행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회 정각에 이 힐링 승마 체험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예. 또 이거는 현장 접수로 이루어져요. 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우리 승마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풍덕 수변공원으로 12월 6일, 7일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 시간마다 매회 정각에 운영이 되는데 모든 게 현장 접수로만 이루어지고 네. 미리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아, 왠지 그날 팍 터질 것 같은데요. 너무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가셔서 원하시는 분들 원하는 시각에 힐링 체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순천시와 함께 12월의 첫 쉬는 뭐하니 열어봤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헐쑥. 아, 또야? 아, 이번엔 뭐야? 쿠팡 로켓와우 환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나 이 문자 오늘 5번째야. 안다니 여사님. 아이고 진호야, 뭐 요즘 인기가 영 많다. 아, 로켓 배송보다 더 빠른 속도로 피싱이 와버렸다. 아 여사님, 제 정보 유출됐나봐요. 주소, 전화 다 알고 있어요. 아, 몇 개월 동안 대규모로 정보가 빠져나갔다더니 아무도 몰랐던 거지. 진짜 충격적이라니까요. 그게 말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 정보가 로켓을 다 불었는가 안드로메다로 가불었다. 아, 메일, 연락처, 카드, 주소, 공동 현관 비밀번호, 배송 목록까지 다 유출됐대요. 아이고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다 알아버렸어. 여보세요? 예? 아, 제 계정이 중국에서도 로그인됐다고요? 아니, 저 중국을 간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에? 해결하려면 49만 9천 원을 결제. 아, 이거 여보세요. 이거 또 사기잖아요. 아이고 개인 정보가 유출돼 분께 전 세계에서 너를 챙겨준다. 아, 참말로 이 나라 사람 3,300만 명이 넘는 정보가 몽땅 샜다더만. 처음엔 그것도 몰랐다면서 4,500명이라고 발표하고. 아,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소비자 센터에 연락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경영진은 매우 바쁨으로 직접 사과는 어렵습니다. 문의는 챗봇에게 부탁드립니다. 챗봇은 아직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무슨 상담이 이래? 이거 진짜 쿠팡 맞아요? 이거 피싱 아닌가? 아니, 진짠데 아닌 척하는 진짠가? 아, 뭐야? 요즘은 사기범이 더 친절하더라야. 아, 일단은 그 쿠팡 사태 긴급 행동 요령이 있더라. 요거부터 해봐봐. 뭔데요, 네. 그게? 먼저 그 결제 카드를 등록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다 삭제를 해뿌려. 네. 응. 또 카드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으면 그것도 바꿔보라. 카드 비밀번호도요? 응. 네. 그리고 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있지? 그것도 얼른 바꿔버려야어. 그러니까 연동한 카드 삭제하고 카드 비밀번호 바꾸고 그냥 계정 비밀번호도 바꾸고 로그인 기록도 삭제하고 개인 통관 고유부. 아,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저 그냥 탈퇴할래요. 탈퇴. 아유, 쿠팡 요것들은 고객들이 열하고 불안해하고 벌써부터 피싱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미안하다 하는가 어찌 저리 뻔뻔한지 모르겠다. 와, 제가 지금 이거 탈퇴하려고 보니까 6단계나 거쳐야 된대요. 6단계. 아이고야. 주관식 설문까지 적으라는데. 아니, 뭐야 이거. 그리고 심지어 PC에서만 가능하대요. 와, 당황스럽네. 아이고, 그냥 이것은 탈퇴를 하지 말라고 어렵게 만들어놨구만. 그러네요, 진짜로. 아이고, 쿠팡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돈을 번다면서. 지금은 미국 업체라고 이럴 때는 쏙 빠져나갈라 그러고, 창업자란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면서 그 미국 주식 올랐을 때 그 다 팔아갖고 5천억 가까이 벌었다더만. 와, 진짜. 어메, 책임은 월급 주는 한국 사장이 다 책임져라 하면서 지금은 숨어있다면서. 국회에는 바지 사장이 나와갖고 저는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어요 했었더만. 그니까요, 사과문에도 노출이라고 해놨는데
아니 검사 출신 임원이 많다더니 빠져나갈 구멍은 빠삭한가 봐요. 그게 아니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게 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아이고 그 와중에 그 임원 하나는 주가가 내려갈 값서 그 수십억 원대 주식도 벌써부터 팔아버렸단다야. 와 아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41조 원이라던데 과징금이 최대 3%까지 부과된다고 하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 내야 되겠네요. 아유. 아 피해본 국민들은 어떡해요. 아 진짜 2차 피해보는 저는요. 아유 미국 회사가 돼갖고 돈은 한국서 벌고 중국이 직원들은 채용을 해버렸고 그만둔 그 직원이 정보는 유출을 해버리고 피해는 한국이 입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요거 어찌 대처할란가. 올 한 해만 해도 SKT 유심부터 KT, 쿠팡, 신한까지 거의 매달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아마 아니 도대체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이제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들 보안 인식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제대로 책임 물어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보는 한 번 세면은 평생 동안 유출이 돼 있는겨. 피해는 커도 사과는 째까 나고 기업이 커졌는데도 양심은 하나도 안 크는 세상. 진호야 오늘도 조심하자.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4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